그래서 여기 법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법계에 들어가 보면 여기 갑니다. 여기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죠. 여기 다 무엇입니까? 연꽃입니다, 여러분. 연꽃. 연꽃으로 확 둘러싸여 있죠. 거기에 한 칸, 두 칸, 세 칸 있죠. 중요한데 여기 한 칸이 보면 뭔가 문양이 보이죠, 여기. 안 보입니까? 이 문양들이 다 나중에 학대에서 보면 꽃이 아니고 다 부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알 리는 없죠. 저도 한 20년 이상 저걸 고개가 빠개지도록 봐가지고 그게 진리가 이제 제게 탁 온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교과서에 실려 있고 어디 책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직관에 의해서 그 넘어가 보인 거죠. 그 넘어가 보인 것인데 조금 제하고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서로 배우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올 거예요. 여기는 근데 어디? 여기는 논산 쌍교사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쌍교사 하동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논산에 가면 쌍교사 꽃설문이 참 아름다운 절이에요. 예? 아, 그래요. 말씀이 참 구수하시오. 맞아, 새 같은 모양. 여러분, 여기는 고창 선운사입니다. 선운사 뺑 둘러놨죠. 뭐 어디 있습니까? 이 용입니다. 용이 막 나타나죠. 용들이 나타나서 뭐 합니까? 용 죽겠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용인데, 이 용의 속성이 아까 제가 뭐랬죠? 정말이죠. 자, 이 경복궁 있잖아요. 건정전에 있죠. 경복궁 건정전에 그게 수리공사할 때 이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약 150년 된 붉은 종이에요. 그게 무슨 자죠? 물수죠. 제가 한 학대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전증이 없는데 떨리네요. 뭡니까? 용이죠. 용이 얼마 있습니까? 84,000. 대략. 846개. 앉아 앞으로 많으면 다 몇 개입니까? 846개. 예, 이래서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겁니다. 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냐면 훈몽자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훈몽자해. 훈몽자해라는 책에 보면은 몽은 어린 아이단 말이죠. 가르치는 글자들을 모아놓은 것 이 말이죠. 그래서 용자에다가 훈을 뭐라고 해놨나 하면 용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미르용 이래 놨습니다. 미르. 우리가 미리네 하잖아요. 미리네. 은하수죠. 그죠? 미르란 말이 물이란 우리나라 말의 고유어예요. 그 미르용이란 말은 물용자죠. 물용자. 그 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뺑둘러 아까 전에 용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법당 건축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나무. 나무에 제일 취한 게 뭐죠? 불을 상극인 게 뭡니까?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을 막 배치해 놓은 이유는 뭐냐니까 이 목조 건축에 또 그 다음에 또 약간 연꽃이 있었죠. 연꽃도 아까 연화장 세계도 뜻도 되지만 연꽃이 어디에 있죠? 물이 수생식물이죠. 그래서 수생식물이 연꽃을 확 뺑둘러 배치한 거나 용을 배치한 거는 결계적인 의미로 보면은 여기가 신성한 법당이기 때문에 하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계의 상징으로도 딱 동시에 응용을 한 겁니다. 그죠? 법당을 수호력 이기면서 물의 기운을 넣어서 다스리는 거죠. 숭례문도 마찬가지죠. 그죠? 숭례문에 세로로 붙어 있죠. 앞에 보는 우리가 인왕산 근원산이 불꽃 모양이라서 이게 불꽃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로로 딱 세워가지고, 그죠? 화기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세로 간판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다 굉장히 우리는 뭐냐니까 철학적인 나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물이죠. 사람의 70%가 뭡니까? 예, 사람의 70%가 우리가 물입니다. 아이들은 물이 몇일까요? 다 태어난 아이들은 포동포동하죠. 거의 90%가 물입니다. 아이들 태어날 때는. 그래서 포동포동하고
물피부. 그죠? 물광이 나고 막 아들이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쭈글쭈글해지죠. 물이 몇 %밖에 없을까요? 40%.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거는 물이 90%에서 70%로 갔다가 4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가 자연이면 가문 거예요. 가무니까 생명이 세포가 죽습니다. 근데 제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제 나이트에서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딱 들어가면 물 좋다 이러서 물 좋다 이러서 아니 사람을 좋다 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물 좋다라고 하니까 진짜 능히 웃을만 하죠. 그걸 우리가 가관이다 그럽니다. 이제 예. 근데 여기에 안에 가보면요, 이제 법당의 중심부에 딱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우리 논산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이게 딱 들어가 보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부안에 가면 내소사 있죠. 아름답죠, 제일 그죠? 내소사 대홍보전의 가운데 칸을 어간이라고 그럽니다. 임금이 다닌 칸이라 해서 어간. 어간의 천정에 딱 이 문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연화장 세계라 했잖아요. 그러면 연꽃에 함장되어 있는 세계인데 도대체 연꽃에 무엇을 숨겨놨을까요? 그죠? 아주 내밀하게 그 세계를 숨겨놨는데 딱 보니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면 변두리 제일 가장자리는 학이 보이죠? 학. 학이 잘 보면 보주 보이죠? 보주. 붉은 구슬. 제가 학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학대 해볼까요, 한번? 네. 예. 보주 보입니까? 이 학은 선학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신선 같은 학이죠. 선학. 선학은 유교에서는 선비죠. 선비의 상징이 그래서 학이잖아요, 그죠? 학처럼 고고하게. 제 이름이 무슨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학자 들어가는 학이잖아요. 학. 네, 학. 제 어머님이 태몽 때 제가 제자 학년인데 어머님 태몽 때 막 학이 논에 갔는데 학이 날아드는 꿈을 꾸고 그래서 제 이름을 학절해서 제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자 학년에 했는데 3일 딱 보니까 물 좋고 학처럼 또 그죠? 학처럼 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학은 불교에서는 뭐냐면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아라한 이 보수는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도노, 깨달음을, 이 보수는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상징해요. 이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두 학이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지각자 직그룹 박치하려고 하고 어떤 데를 보면 하나를 두고 서로 다투죠. 또 용도 뭡니까? 쌍용도. 보수를 두고 막 다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진리, 무상정등각이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가 막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극적으로 탁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맨 가장자리는 무슨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라한의 세계.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세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깨달음,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뭡니까? 진리자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야 되죠. 자, 제가 이제 구조를 잘 봅시다. 이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보면 이 연꽃 보이죠? 자, 따라가겠습니다. 모란 보이죠? 따라갑니다. 또 이 연꽃 보이죠? 무슨 자입니까? 디귿자 모양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가면 팔엽 연화문이 보이죠? 이 8개 꽃잎.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거꾸로 디귿자 되어 있죠? 그 안에 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옴, 남, 옴, 람. 자, 구조를 다시 볼까요? 이런 직사각형의 구조가 있고 디귿자로 되어 있고 꽃이 있고 또 거꾸로 디귿자로 덮어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옴남을 여기다가 배치한 거예요.
중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겹겹이 쌓아나간 거죠. 우리가 사리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진사리도. 맨 처음에 돌함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리함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은제함에 쌓고, 그 다음에 금제함에다가 쌓아가지고 수정 유리병에 넣어서 사리를 딱 넣어놨습니다. 그거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경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조상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이 범자 한자는 뭐냐? 범자 한자는 사리와 같다. 이래 놨습니다. 사리와 같다. 자, 보면 쭉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는 뭐냐? 요거 있죠, 요거? 요 글자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거는 옴차례 주례 준제 스바하라고 하는 준제 진원입니다. 준제 아홉째 진원. 나중에 제가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약간 4개 있었죠. 옴 보이죠? 옴. 이거는 람자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람자 점 찍고 이걸 공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핵을 내리고 핵을 2개 내서 이렇게 내리는 것. 이 람자예요. 옴남은 뭐냐면 정법계 진원입니다. 정법계. 청정한 국토다 이 말이죠. 자, 이 람자 있죠. 람자에 대한 이 해석을 제가 뭐냐면 아주 우리나라 큰 스님들끼리 굉장히 논쟁이 심한 게 천수경 있죠. 천수경을 압축해가지고 정법계 진원이 이 람에 관한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천수경의 이 사구계의 설명에 있는 거를 제가 이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책에다가 밝혀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걸 해석이나 큰 스님들께서 막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는 이놈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확 그거를 그 너머의 본질대로 확 이렇게 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든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 람자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게 너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천수경 거기에 오류가 그렇게 막 큰 스님들께서 논쟁을 하시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여기에 대한 천수경의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엄청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같이 이름 없는 사람에다가 이제 그 절에 관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말하는 거 외람될 수도 있고 시건방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당찬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교황이라든지 그 숱한 근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시골 떠내기 학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릴레이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 람자는 뭐냐면 이 청정함, 청정 이걸 상징하는 그 범어예요. 범자 한자. 그래서 청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불교 용어이죠. 그죠? 한자도 아니고 청정은 사실은 수학 용어입니다. 수학 용어입니다. 우리가 MMO라 그러죠. MMO도 수학 용어입니다. 우리 항하사의 아까 전에 불국토 개수가 제가 846개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적자가 하는 소리고, 불국토의 개수는 846개가 아니라 항하사의 개수만큼 많다라고 이제 경전에서는 말하죠. 항하사라는 항하는 바로 배나무시 흐르는 강물이잖아요. 그게 인도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의 그 수천 킬로에 있는 강변에 있는 모래알 개수만큼 부처님이 불국토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항하사가 수학 용어다 이 말이죠. 1 곱하기 10의 50 2제곱이 관계돼. 1 쓰고 동그라미를 52개 붙여야 되는 숫자가 항하사입니다. 카이스트라는 대학 알죠? 네. 카이스트. 그죠? 과학기술인이죠. 그게 대학 입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입시 문제가 뭐냐면 해운대 모래알 개수를 구하시옵니다. 10분 동안에 해운대 모래알 개수를 구하시오. 해운대 해수욕장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같으면 답을 몇 개 썼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846개 썼죠. 그래서 했는데 그걸
완전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걸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석적인 태도가, 자연과학적 태도, 이런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참을 이끌어가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변가의 길이를 만약에 5km라고 하자, 폭을 100m라 하자, 그 다음에 모래가 두께에 쌓여 있는 게 만약에 한 3m라 하자. 그러면 입체가 나오죠. 거기에다 한 움큼을 쥐었을 때 이 모래알 개수가 나오면 그거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하면 모래알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모래알 개수를 직접적으로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카이스트 교수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그 해운대 모래알 개수는 정확한 대략적으로 몇 개냐니까 이 교수가 말한 게 1 곱하기 10의 22제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1 쓰고 동그라미에 몇 개 붙였다 이 말입니까? 22개죠. 네? 1 쓰고 동그라미 22개.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읽을래요? 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바로 읽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따라가 봅시다. 그렇죠? 따라갑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동양은 뭐냐면 다 동그라미가 4개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개씩. 만의 만배는 억. 그러면 감이 없죠. 10,000원짜리 만장이면 억이다 이 말이죠. 해실감 있죠. 네. 그러니까 억의 만배는 조입니다. 조의 만배는 똑똑합니다. 경의 만배는 오, 놀랍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가르쳐줘. 해의 만배는 그러면? 뭐한테? 해의 문제 만배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합니다. 알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동그라미 곱하기 4하면 되죠. 만배식이니까. 자, 지금부터 만, 억, 조, 경, 해. 해 놓았죠? 해는 그러면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5고 곱하기 며칠 했습니까? 4로 해야 된댔잖아요. 동그라미 20개예요. 아까 전에 모래알 개수가 22개를 했죠. 그러면 몇입니까? 100회. 100회. 동그라미 더 붙이면 되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럼 해운대알 모래알 개수 몇 개입니까? 100회 무익합니까? 100회입니다. 100, 바다해입니다. 바다해. 100회. 제가 발음은 좀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은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00회. 한번 아까 우리가 해부터 다시 계속해 나갑시다. 다시 봅시다.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그 다음에 항하사. 항하사 몇입니까? 13번째. 13번째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고요? 4 하면 52. 그래 1 쓰고 동그라미 몇 개 붙여야 된다습니까 제가? 52개를 붙여요.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항하사, 아승기, 나요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무량대수는 1 곱하기 10의 68제곱. 1 쓰고 동그라미를 68개를 붙여야만 되는 수예요.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환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환경에 더 나와요. 더 크게. 놀랄만한, 불가사의란 말도 있죠. 제가 아까 전에 불가사의 무량대수를 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이 참 불가사의하다. 그죠? 막 부처님이 이 이마에서 강명을 쏘아 국토를 밝히죠. 그죠? 불가사의한 일이. 6가지 진동을 막 일으켜요. 하늘에서 꽃비를 막 내립니다.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무량대수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수가 뭐냐면 불가설에 있습니다. 불가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불가설. 그보다 그럼 불가설은 얼마나 크냐? 제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불가설이 또 있어요. 불가설을 연이어 붙인 거죠. 이게 함경에 나요. 너무도 방대한 세계. 그게 뭐냐면 불국토의 개수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서방에 뭐가 있습니까? 극락정토. 이 하나만 해도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러잖아요.
동방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약사열애불 국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국토가 몇 개 있냐 하니까 항아사의 모래알 개수만큼 많다. 그러니까 자, 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이 자꾸 국토를 자꾸 제가 보느냐 이렇게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내가 충전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청정까지 갔죠. 아까 제가 청정과 수학 용어를 막 말하다가 말았는데 청정이라는 건 이제 거꾸로 갑니다. 아까 큰 수를 봤잖아요. 작은 수로 가면 우리가 할푼 니모 가잖아요. 이제 할푼 니오 뭐 사골 미섬 이렇게 가요. 쭉 가 애매모 나와가지고 순식 찰나라는 말이 나오고 찰나가 1 곱하기 10을 많아서 19승 분의 1입니다. 1 쓰고 동그라미 0.0000 몇 개요? 19개 쓰고 1 쓴 다음에 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청정노입니다. 허공청정 이리 나와요. 허공은 0.00021개 분의 1. 청정은 0.0000 22개 분의 1. 그게 청정한 세계예요. 그러면 이 그 미세한 세계에 세상에 먼지 들어가겠어요? 아니, 들어가겠냐고요. 이 오염이 뭔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미세한 세계에. 너무도 청정한 세계겠죠.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몸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를 쭉 추정해서 계속 들어가 보면요. 해나겠잖아요. 이 미시의 세계가 똑같은 대칭이 있습니다. 대칭. 이걸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냐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말이에요. 여성 수학자 중에서는 넥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넥트의 정리도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넥트의 정리가, 이 넥트라는 여성이 발견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양자 물리학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모든 대칭의 물리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죠. 대칭의 물리량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있으면 물리량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왼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보존이 돼야 돼요. 이게 조화롭고 균등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 미세한 아주 극도의 미세한 세계가 있으면 이제 누가 해야 대칭이 맞습니까? 극도로 커다란 거시의 세계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초대칭성의 물리라고 그래요. 슈퍼 시메트리. 그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대칭의 세계는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이 자연과학에서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무한의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주죠. 우리가 1, 2, 3, 4 오른쪽에 있으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잖아요. 그게 균형이 있는 거죠. 초대칭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메트릭의 세계라는 거는 무한의 세계를 해석하는데 굉장한 도구를 줘요. 옛날부터. 그래서 몇 개만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 2, 3, 4.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은요? 6. 그 다음은요? 내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그러면 1, 2, 3, 4 찍고 점 땡땡땡땡 찍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얼마씩 커진다는 거죠? 하나씩. 네. 그렇잖아요. 그 규칙을 몇 개만 쭉 나열해 놔면 어떻습니까? 진짜 무한대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오늘? 그런 사람 있습니까? 딱 유한계의 패턴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무한의 세계를 드러내죠. 그걸 다 무한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지 뭐를 가져옵니까? 대칭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대칭을. 그러니까 내가 극도의 미세한 세계를 해석을 해버리면 이 자연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벌써 뭐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것이, 아주 커다란 것이 세계에 있다. 그건 서로 굉장히 닮았다. 것이 세계를 우리가 더 파워 오브 10이라 해가지고 10의 거듭 제곱이라는 영상물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사람의 손등에서부터 시작해서 10씩 곱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세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쭉 벗어나죠. 태양, 우주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은하단의 세계까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확대를 쭉 해가면 뭐냐면 놀랍게도 텅 비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이 미시식이 있잖아요. 이제 손 안으로 들어가 봐요. 막 들어가면 세포가 있고 또 세포 핵이 있고 막 있죠. DNA 노고 그죠? 들어가 보면 사람의 몸 안에도 텅 비어버려요. 부처님이 뭐라 했었죠? 아공, 법공, 제법은 어떻습니까? 무함. 제행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공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에서 나왔다. 이런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무에서 나온 이런 것이 실험을 했을까요?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아니면 허블 망원경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 사유를 알았어요. 오직 부처님은 뭐라고 알았습니까? 그런 세계를 다 아셨죠, 그죠? 그걸 사유로 둬요. 사유로 가지고 진리를 알아내요. 아인슈타인도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물리학은 이론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실험 물리학이 아닙니다. 막 실험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유해가지고 상상력으로서 그걸 물리학을 한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 사유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가르침에서 올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고, 하나는 선임. 그죠? 교를 집대성 해버리면 그게 팔만대장경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선을 집대성하면 뭐에 불과하느냐? 바로 마음심 하나의 기기를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다 버리고 오히려 반야신경에 있는 마음심 한 자만으로도 8만 대장경을 다 압축하는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그 너무 타당하신 말씀. 마음에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 텅 비어 있는 공은 어디 있는가? 거대한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제가 물리학을 좋아하게 된 배경도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물리쌤이 너무도 탁월하신 선생님을 제가 만나드렸어요. 우리 때는 양자역학을 몰랐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가르친 것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지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본 가설이 뭐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그 식을 보면 루트를 쓰여서 1 마이너스 V0분의 V라는 식이 나와요. V0가 빛의 속도거든요. 그 V0보다 큰 V가 있으면 V0분의 V인데 V0보다 큰 V가 있으면 1보다 커버리죠. 그러니까 루트 안이 1 빼기인데 1 빼기 1보다 큰 걸 빼보면 음수가 되잖아요.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소수 i가 돼요. 실제할 수 있는 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무너져 버리는 게 가르친 게 뭐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다. 근데 아무 대답할 수 없죠, 우리가 당연히.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이렇게 올 때 내 마음은 벌써 여기 와 있죠. 그게 빠르죠. 안드로메다가 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빛이 탁 터져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만 광년.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모르면 846이라 말하면 되시는데. 수당. 네, 서담. 그런데 우리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태양에서 딱 빛이 나와서 탁 우리 지구별에 오는 데까지 500초가 걸리죠. 30만 킬로미터 나누면 되죠. 500초입니다. 그러니까 8분 20초 전에 나온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본다는 거는. 그러면 안드로메다에서 나온 빛은 몇 년 걸릴까요? 그죠? 빛이 막 오고 있겠죠. 아유, 대라. 이러면서 막 빛이 막, 아유, 내가 이게 무슨 팔자야. 이러면서 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안드로메다까지 우리 거리가 얼마냐면, 빛이 얼마나 가야 되냐면, 250만 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지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을 누구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250만 년 전에 빛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누굽니까?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누가 그 안드로메다의 빛을 보았습니까? 정말 개인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은하가 몇 개 있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그죠? 먼지도 안 됩니다. 먼지도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중요한 어떤 우리가 이야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창백한 제가 푸른 한 점이라고 말해놨죠. 여기 보면 확대해 볼까요? 이 빛이 강산이 있죠? 이 점이 하나 보이죠? 자, 이게 언제냐면 1990년입니다. 우리가 보이즈 U를 쏘아 올렸어요. 보이즈 U를 1990년 2월 달에 쏘았는데 얘가 태양계 밖으로 나갔어요, 앉아. 그런데 이제 그 나사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한테 나사에서 야, 이거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해라. 그 보이즈 U에 달린 현미경을 한번 돌리고 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칼 세이건도 한다 뭐냐니까 나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 토론해요. 야, 이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어디다 써먹을까? 이랬어요. 그런데 이 보이즈 U가 강대한 우주로 날아가는데 이 우주선의 방향을 지구 방향으로 탁 돌려서 지구를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완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 바깥에 딱 나갔을 때 이 지구 쪽으로 탁 보이즈 U가 돌려서 잡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슬하게 빛이 쫙 퍼져나가죠, 이게. 빛이 나가잖아요. 거기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백한, 뭡니까? 푸르고 창백한 이 한 점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봤습니까? 그래, 이 한 점의 부관 속에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의 종교, 또 인간의 사랑, 문학, 음악, 아웅동, 내 평수, 이 아파트 평수 100평, 뭐 20평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강대함을 알면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설하기에 어떻게 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말할 수 없다. 그냥 말 못하겠다. 지구 끝은, 아니 세상의 끝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말씀 안 하시죠. 이 우물 안에 깨구리가 사는데 우리가 바다를 설명해 줘야 돼요. 깨구리, 야, 우리 우물보다 큰 게 있단 말이야. 바다에 온 깨구리 어쩝니까? 야, 손 크다 그냥. 내가 넘어가서. 그러면 이 한 이물 한 10배 되나? 물어보죠. 바다라는 게. 그래, 그러죠. 그럼 그거는 뭐랍니까? 넘어가자. 이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런 심리,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강대한 세계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이 강대한 것도 쪼그리면 뭐에 다 들어갑니까? 하나의 먼지 한 톨에 다 들어가 버리죠. 벽시 하나에 어쩝니까? 온 삼라만상의 우주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핵심 요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일측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계를 어디다가 심을 수 있습니까? 연꽃 하나에 심을 수가 있죠. 그걸 표현을 조형으로 만들어 난 것이 바로 법당의 천정입니다.
천정에 우리가 아까 다시 가보면은 여기 한 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칸. 아까 전에 겹겹이 돼 있죠? 한 칸. 반자 한 칸에 보면은 이게 통로사 대웅전에 제일 어간에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스님 출입로. 그 바로 머리 위에 딱 보면 이 문양이 있습니다. 이 문양. 좀 보기가 좀 반사가 그렇죠? 위를 그쪽에서 보이세요? 보여요? 자, 잘 따라갑시다. 제하고 같이요. 자, 여기 빛이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전체는 이렇게 돌아가서 삥 돌아가죠. 돌아가서 여기에 꽃이 탁 피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가다가 여기 분기점 보이죠? 여기. 고리, 이 분기점 보이죠? 여기. 여기도 분기점이 보이죠? 이게 묶음인데 묶음에서 분화가 되죠. 갈 거는 본류는 가고 분기점이 나와서 거꾸로 돌아가죠. 여기 꽃을 하나 피죠. 보입니까? 자, 다시 본류로 따라가 보면 거꾸로 돌아가죠. 이렇게 하나 피고 돌아가다가 하나 피고 가다가 분기점이 촉이 놓죠. 촉이 놓고 거꾸로 돌아가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순환하는 것이 전체는 순환하고 그 부분은 또 역순환을 하죠. 이렇게 순환과 역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끝내 이 줄기가 가서 뭐를 꽃 피웁니까? 연꽃 그 꽃을 피우죠. 몇 꽃의 꽃을 피웁니까? 5. 바로 오방불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이 한 칸이 오방부처님이에요. 부처이기 때문에 안료를 뭐를 썼을까요? 예? 이 안료가 뭡니까 이게? 금입니다. 제가 그 불국사 통로사 대웅전에 유네스코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수공사할 때 제가 제발 좀 통사정했습니다. 올라가게 좀 해주십사. 막 그 종무소에 가서 교무국장 선생님 만나서요. 빌다시피 해서 제발 좀 올라가게 해달라. 그래서 그 비대가 이리 설치될 때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닥을 매달리니까 이런 가당 차는 것이 이러면서 가상하다 이래가지고 올라가거라 이래가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걸 하나 보는데 그 떨림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저 문양 위로 밑으로 바로 대들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대들보에 한 150년 묵은 먼지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이만큼. 청소를 안 하니까. 이거인데 거기 이 금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이 먼지에 쫙 이렇게 쫙 세상에나 어둠에서 보는데 말이에요. 금빛이 그 먼지 위에 착착착착착 별이 빛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진짜. 예? 독점하셨네? 아니 그것도 그나마 봤기 때문에 제가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저기 먼지지 먼지에 무슨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으로 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세종대왕의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안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 페르시안 블루색 있잖아요. 저 청아백자 이거는 없어가지고 이 왕궁에 단청을 못하는 실정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어느 사대부집이든 절간이든 간에 이 안료 사용 금지를 내려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금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여기 왜 금을 넣냐 말이죠.